김의겸 의원이 지난 1년간 자신의 의정 활동을 결산하는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지난해 의정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제기했던 그 의혹들을 꼽았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뭡니까? 청담동 술집 문제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런데 그 전에 오히려 저는 더 공을 들이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파헤쳤던 것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의문에 쌓인 미국 출장이었어요. 지금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그 건이 제일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다 해보시죠.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 5, 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 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자, 결국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그리고 미국 출장, 법무부 장관으로서 갔던 미국 출장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의혹, 본인이 지난 1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술자리 의혹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로 이미 거짓이 밝혀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사과는 아직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사과 없었죠. 유감스럽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유감이라는 단어들을 많은 국민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또 유감인 생각이 든다는 그런 생각들 가진 국민이 많았을 텐데 정말 저는 그렇게 본인이 사실 가짜 뉴스로 법으로 판명난 건 아니지만 최소한 민주당 구성원들까지도 너무 과도했다고 반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조차 유감스럽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말미는 또 그랬어요. 만일 그렇게 또 한번 기회가 온다면 나는 또 그렇게 내 역할에 다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달 보니까 후원금 1억 5천만 원 한돈 다 채웠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진영의 호응을 얻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지지를 받고 후원을 받는 그건 별개지만 저는 최소한 저런 부분들 지난해 꼽았던 두 가지의 사안들 두 가지 다 사실은 굉장히 미스블로였잖아요. 엄청난 헛손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당에서조차도 미국 출장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무슨 비트코인 얘기했는데 네. 그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거꾸로 국정감사장에서 돌아갔던 적도 있어서 과연 김의겸 의원이 정말 언론인 출신다운 어떤 그런 팩트 확인 능력으로 공격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진영 논리에 너무 부합하고 그다음에 그 진영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 그것이 설령 가짜 뉴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하자면 선정적인 뉴스들을 쏟아내면서 더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을 좀 더 팬덤 정치화시키고 그런 정당화하는데 일조하는 것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성 없이 하여튼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김의겸 의원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당 내에서 그 대변인님 그 전에 술자리 발언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로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하시죠? 네. 한동훈 장관이 국회 찾아서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입장문 밝힌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무위원 아닙니까? 네. 장관인데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꼭 저에 대해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역대 어느 장관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였나? 욱하는 걸로 따지면 저보다 한 10길, 한 100배쯤 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지금까지 1년 동안 고발만 8건 당했다고 그 부분을 또 강조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욕먹으면요 쫄게 돼 있습니다. 가끔씩 그로기 상태에 몰릴 정도로 많이 매를 맞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100대를 맞더라도 한 대만 때릴 수 있으면 그게 남는 장사다. 저한테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우리 당과 진보 개혁 세력을 위해서는 남는 장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도 많이 당하셨다면서요? 다 합치면 8건 고발을 당했는데요.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고발 1등입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는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승소,
자신감, 10억 소송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죠. 그래서 10억 원을 만약에 패소한다면 10억 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10억 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랬더니 그럴 일 없다. 100% 자기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고 10억 원 있긴 있느냐라는 질문에 집을 팔면 10억 원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다. 근데 그 이후에 좀 막막하긴 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집 팔면 돈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0억 원 가지고 이행시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했더니 10억 한동훈 장관이 너무 많습니다. 억소리가 나네요 제 입에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이제 요즘 말로 근자감이라고 부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저는 어떤 맥락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본인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제기한 저 의혹들 덕분에 네. 후원금도 꽉 채울 수 있었고 강성 팬덤의 지지를 강하게 받았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김의겸 의원이 거기 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10억에 대해서도 100% 이긴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100% 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다 드러난 것이고요. 네. 그것을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향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게다가 대통령까지도 그 스토리 안에 묶어가지고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켰던 일이었고 전혀 근거가 없었던 일이었고 게다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려고 했던 노력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어진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오히려 그 어물쩍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사실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100% 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방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네. 당연히 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이번에야만큼은 정말 약점 하나도 없이 정말 김의겸 의원이랑 1대1로 해서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저렇게 자신감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팬덤에 좀 취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영상 편지도 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다. 힘드신 게 너무나 당연하다. 잘 이겨내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한동훈 장관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거는 같이 출연했던 그 이제 여자 개그맨이죠. 그 개그맨에게 특종 한번 혹은 또 기자에게 특종 한번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단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김의겸 의원이 본인이 100% 승소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부적절했지만 법상으로는 그 당시에 본인이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러한 행동들이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 조사에 따라서 거짓말인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든지 본인은 지금도 믿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특종을 달라고 한다든지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뭐 정치적으로는 본인의 팬덤을 더욱 형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민사상 아니면 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이 승소 자신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답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기로 번 돈으로 공천은 맞바꾸었지만 범죄는 맞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점철된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답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자, 김의겸 의원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주를 많이 드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술을 끊거나 줄이시는데 일조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새해에도 술은 너무 많이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시종일관 김의겸 의원의 첼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바로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의혹에 대해서 질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조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당과 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것은 과연 이게 민주당과 혹은 민주당이 중도층으로부터 받아야 될 이 지지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인 면이 있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과 협업한 그 더 탐사 강진구 씨가 구속을 면하고 난 뒤에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과거 발언 먼저 확인해 보고 최근 입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은 지금 야만의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줄기차게 언론 자유의 중요성, 그다음에 취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모든 언론 매체의 공통의 언론 자유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의 입장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100% 확신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진상규명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은 아닌가 혹은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고려한 발언은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최소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얘기가 그러면 그 첼리스트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100% 확신한다는, 그러니까 100%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실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럼 이걸 뭐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AI가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저 궤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진상 규명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그 진영을 하나씩 호소하는 거죠. 그 우리에게 계속 힘을 몰아달라는 건데, 조금 전에 최 변호사 지적하셨지만 그것이 이제 가짜로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재판에 저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게 진실의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를 압수수색하거나 하는 것은 재판에 넘기는 건 야만의 현장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거꾸로 취재를 빙자해서 야만적 행동을 하는 것 또한 문명사에서 지탄받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언론이라면은 언론의 금도를 지키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저는 이쯤에서 이제는 진실의 영역에서 조금 이제는 좀 자세를 좀 바로 갖춰주는 그런 언론의 공적인 태도를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탐사의 취재 방식이라든지 어떤 지금의 제기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10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고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본인이 불편하다는 내용, 그다음에 어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서 저는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그런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어떤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한 10억의 소송, 이런 것도 솔직히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액수를 크게 함으로써 앞으로 자신에 대한 의혹적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어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 저는 이런 부분은 저는 그것도 특히 개인이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법무부 장관, 한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게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